하나의 그 펀드로 만들어서, 인덱스 펀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식처럼 서로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ETF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그런 섹터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별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ETF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ETF라는 거는 Exchanging Trade Fund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특정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 펀드. 아주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 지수, 코스닥이면 코스닥, 나스닥이면 나스닥, 어떤 그런 지수를 하나의 그 펀드로 만들어서, 인덱스 펀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식처럼 서로 거래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 ETF를 이제 많이 추천을, 처음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많이 하시는데요. 추천을 많이 하십니다, 전문가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요.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어떤 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96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그 상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어떠냐면은 1위는 제네럴 일렉트로닉, 코카콜라, 엑슨모빌. 지금 2021년에 있는 상위 종목과는 하나도 같은 종목이 없죠. 지금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한참 밑으로 내려갔고, 엑슨모빌도 2001년까지는 1위를 지켰지만 그 다음부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2001년부터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애플이라는 종목이 2011년, 2008년부터 아마 그 아이폰이 나오면서 거의 망해가던 애플이 완전 1위 기업으로 돼 있고, 뭐 2011년부터 보면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뭐 전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업이 막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뭐 유망한 뭐 아마존이라든지 또 지금은 이제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죠. 반도 한국 같은 경우도 전력, 제철 뭐 이런 부분부터 뭐 은행, 통신 이런 에서 반도체, 자동차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개개별의, 지금은 애플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정말 뭐 안전한 투자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은 뭐 영원 불멸할 것 같지만, 사실 기업은 어떤 생명이 있고 어떤 종목이나 개개 기업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플이 좋지만 언제까지나 애플이 10년, 20년 뒤도 계속 좋으란 법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때 당시는 도요타 같은 업체는 지금은 정말 누가 봐도 영원할 것 같은 자동차 1위 기업이지만, 지금은 뭐 전기차 그런 만드는 거에서 오히려 후발주자가 돼버린, 뭐 월마트 같은 경우도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업 같았지만,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에 지금은 오히려 치이는, 뭐 엑슨모빌도 마찬가지죠. 엑슨모빌도 뭐 석유 회사 뭐 이런 걸로 뭐 지금도 뭐 배당주가 돼버려서 배당주 주식으로 그냥 지금은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뭐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다른 업체에 치여서 지금 볼 수가 없는, 뭐 지금도 있긴 있지만 뭐 좀 다른 회사에 많이 밀리는 거죠. 엑슨모빌 같은 경우도 지금 2010년, 16년 이후로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주식에 투자, 지금은 유망해 보이는 그런 애플같이 유망해 보이는 주식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지수를 추종을 하면 어떤 회사가 올라가건 내려가는 상관없이 미국 주식같이
우리나라 주식도 좀 변화해 보고 있지만 자본시장의 그런 어떤 가치는 점점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다면은 주식이 우상향하는 뭐 중간에 그 파동이 있지만 우상향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내가 이 시점에 투자를 했다면 5년 전에 이렇게 주식이 내 ETF가 내 자산이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일에 애플이 조금 순위가 바뀐다고 해도 다른 기업들이 그걸 대체하기 때문에 ETF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어떤 종목에 얽매이지 않고 쭉 그런 어떤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미국 주식 나스닥 S&P 500의 그러니까 5년간의 주식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쭉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가 전부 전체적으로. 하지만 보면 어떤가요? 자세히 보시면 오름과 내림의 굉장히 등락폭이 있죠. 어쩔 때 이 부분은 이제 그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길게 이런 횡보라든가 그 하락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좀 많이 좀 빠졌죠. 작년 말에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그 금리 인상 그런 관계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QQQ 대표적인 ETF 펀드인데, 이 QQQ라는 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주가와 흐름을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ETF 자체가 뭐 여기 있는 전체적인 소개될 ETF 자체가 S&P 500이라든가 어떤 종합 주가 지수를 좀 따라가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보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보면 작은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등락폭이 조금은 더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기 있는 펀드 운용사들이 그 스스로 이제 좀 그걸 방어를 하고 그런 걸 뭐 밑에 나갔을 때 좀 팔고 좀 싸게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운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떤 주식을 미국 주식 뭐 이렇게 샀는데 급락이 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고 그러면 너무 이게 사람이 손실이 크고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데, ETF란 거는 이 미국 주식 아니면 뭐 한국 주식 어떤 특정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주식의 그 전체적인 그 주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대세 하락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의 그런 어떤 손실 폭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리밸런싱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또 너무 올랐을 때는 좀 팔기도 하고요. 그래갖고 조금 보면은 수익이 적을 수도 있지만 대신 손실도 적기 때문에 그 등락폭이 그러니까 변화율이 작아서 조금 더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좋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투자를 하고 밤에 잠이 잘 옵니다. 하지만 대세 하락장을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보시면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뭐 ETF라고 하시면 이제 QQQ를 이제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그 운용사는 이렇고, 요것은 이제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100개 상위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1위 기업인 애플부터 시작해서,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를 하겠죠. 뭐 아마존, 테슬라, 뭐 메타 뭐 이런 대표적인 그런 주식을 가지고 뭐 하고, 수수료는 ETF 전체로 굉장히 쌉니다. 배당률도 이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뭐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그런 거고, 그리고 이런 QQQ도 있고, 그거를 조금 이제 QQQ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사실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요거 QQQ를 다시 또 만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QQQM. 요거는 조금 더 규모가, 이건 엄청 큰 그런
ETF로 알고 있고, 그거보다 좀 규모를 새로 해서 좀 작게 해서 수수료도 좀 싸고 뭐 좀 더 좋긴 한데, 대신 운용 금액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 위험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이것도 다시 안전한 그런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QQQM이라는 것도 있고, 또 큐텍이라고 해서 이제 QQQ 중에 이제 뭐 좀 그 테크 기업 위주로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대표적인 QQQ가 가장 뭐 처음에 하실 때는 이제 안전하고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뭐 주린이 초보자에게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VO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S&P 500을 지수를 추종하는 뭐 같은 뭐 그런 상태의 ETF고요. 수수료는 보시면 QQQ보단 조금 더 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QQ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조금 수수료가 비싼 편이고, 배당도 뭐 좀 이게 더 센데, 뭐 사실은 이 배당과 뭐 이렇게 크게 되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배당보다는 지금 주가가 어떤가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크게 큰 차이는 없고요.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보시고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SPY,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뭐 수수료도 보시면 뭐 대동소이한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V55보다 스파이가 조금 더 유명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QQQ 뭐 V55, SPY는 그 뭐 거의 비슷한데, 조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수수료나 이 배당률을 보시면 조금 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소위 잘 나가는 그런 거일수록 조금 배당이 작고 수수료가 약간 높은데 큰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또 IVV도 좀 되게 많이 하는 그런 거고요. 보시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무래도 수수료가 더 싸고 배당률이 좀 더 높고 그런 거고요. 뭐 비슷합니다. 뭐 여기서 약간은 뭐 그 안에서 그 회사에 따라 안에 있는 그런 기업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는 다를 수 있는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런 ETF는 주로 지금 패시브,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라고 해서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이제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 부분은 이제 액티브 펀드라고 ETF라고 따로 있습니다. 뭐 ARKK로 대표되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펀드고요. 근데 패시브 펀드를 먼저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운용사들도 크게 그런 운용의 어떤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법적으로 그 미국 그 어떤 은퇴자들을 위해서 401k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운용을 하면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특정 주식을 몇 퍼센트 사고 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뭐 크게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작아서 그냥 그야말로 주가를 추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특정 펀드 매니저의 판단 미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거죠. 쉽게 해서 안전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거고, 액티브 펀드는 그 외 반대로 어떤 특정 테마, 특정 어떤 섹터가 유망할 것이다, 어떤 종목, 어떤 주식이 유망할 것이다를 펀드 매니저가 판단하고 계획해서 뭐 주식을 어떤 곳에 막 많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크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대신에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런 ETF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패시브 펀드, 패시브 ETF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액티브 ETF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ETF의 좀 더 자세한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드가,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데 뭐 IT, 뭐 금융, 뭐 에너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회사 또 어떤 다양한 그런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작잖아요. 어떤 의미 있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개개별의 업체를 사는 거는 우리가 알기도 힘들고 일단 그 시드면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뭐 반도체면 반도체 특정 테마를 갖고 있는 그런 ETF를 사면 그 전체 회사를 그 섹션에 있는 전체 회사를 투자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쉽게 해서 S&P 500에 투자를 하면 미국 S&P 500 안에 있는 회사의 전체를 투자하는 거랑 같은 의미죠.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하면 반도체에 있는 모든 그런 회사를 하는 거고, 무슨 유럽 ETF면 유럽에 있는 회사를 투자하는 거고, 뭐 아시아 ETF면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테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테마에 맞게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요즘에 뭐 분식회계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뷰징 주식 회사가, 그리고 또 뭐 요즘에 IPO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회사를 뭐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존의 주식 갖고 있는 거에서 알짜배기 주식만 띄어서 또 다른 이렇게 IPO를 상장하고, 그러면 기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ETF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그런 섹터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별의 그런 어떤 뭐 분식회 같이 그런 어떤 회계 부정, 뭐 어떤 특정 그런 부분, 그리고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펀드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펀드 구성 종목이라든가 자산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마다 계속 투명하게 이 ETF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 장중에는 또 이제 순자산 가치 같은 것도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NAV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부분에서 훨씬 그 개별 회사보다 훨씬 더 투명할 수 있다. 하지만 또 이제 주식보다 낮은 변동성, 이게 장점, 아까도 말씀드리면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손해도 좀 덜 나고 이익도 좀 덜 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매니저들이 이제 어떤 대응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 한 주식이 너무 그 종목이 많을 경우에 그 종목을 어떤 뭐 제가 보기엔 10%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를 넘지 않게 특정 종목을, 그래서 안전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뭐 주식이 너무 오르면 자동으로 팔거나 뭐 너무 떨어지면 또 뭐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여러 그런 사람들이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 거라서 개별 주식 사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좀 작습니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보자,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안전한 그런 어떤 안전핀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더 낫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이게 손해가 안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주식보다 변동성이 좀 작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거래 규모가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에 소개드린 그런 ETF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걸 사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고, 거래 규모가 큰 그런 ETF를 좀 추천드렸습니다. 거래 규모가 작으면 뭐가 안 좋냐면, 거래 규모가 작으면 내가 팔아도 팔리지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정도 엄청나게 큰 그런 앞에 소개드린 그런 큰 규모 ETF는 거래량도 풍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유동성 같은 게 좋죠.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뭐 이런 식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뭐 당연히 현금처럼은 아니지만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좋기 때문에, 그래서 큰 ETF를 사라고 처음에 좀 추천을 드리고, 당연히 큰 거는 그만큼 대신에 수수료가 조금 높다거나 아니면 그 뭐 분배금 배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작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낮은 운용 보수인 건 맞고요. 그다음에 또 증권 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뭐 국내 ETF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세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세금 부분에서도 좀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배당을 ETF에서는. 근데 요거를
주식과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증권거래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반면 이건 똑같이 내고, 그리고 증권거래세에 면제되고 이런 거는 이제 이 주식 그런 어떤 장에 돈이 많이 오고,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이 회사들 입장에서도 어떤 안전한 그런 어떤 기본 체력같이 돈이 이렇게 잘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돈이 너무 몰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그 섹터, 그 주식 전체에 그 충분한 이렇게 돈의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권장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좋은 거죠. 예. 저희는 안전한 걸 얻고, 이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레버리지 인버스 TQQQ 해서 이렇게 2배, 3배 그런 ETF도 있는데요. 이런 건 당장은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물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정말 잘 알고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주식보다 더 위험하고요. 코인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그 오랜 투자의 대가들도 추천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투자란 거는 리스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장이 안 좋아지면은 그 어떠한 그런 어떤 투자 전략도 통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분명히 투자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거니까요. 잘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어떤 특정 종목을 이거를 사라 이런 식으로 그런 방송은 아닐 거고, 그냥 제일 유명하고 규모가 가장 큰 ETF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고 검증된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펀드가 있다를 보시면서 ETF는 무엇인가 이제 투자의 기초를 좀 한번 보시고요. 이 시리즈의 목적이 그러니까 금융 문맹을 벗어나는 어떤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해야 되는 투자의 공부의 어떤 시작 같은 내용이라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는 언제나 본인의 판단과 그런 것을 제일 중요시 여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또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대한 그런 어떤 열매도 본인이 얻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잘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